근데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은, 이게 조금 이상하지만 기쁨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느꼈던 몸의 움직임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다른 것들을 갖다 해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래서 어떨 때는 그래서 막 내 지금 이렇게 뭐 이 옷을 걸치고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막 여기 가면 이만한 막 저 흉터가 나 있고 막 이래요. 막 멍이 한참 나 있고 이러는데 왜냐 혼자 하니까 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지고 하는 동안에 여기 부닥치고 저기 부닥치고 뭐 나무 부닥치고 막 이러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평상시에 안 하는 새로운 움직임을 몸으로 해본다. 그리고 그 움직임 또는 새로운 도구를 써본다. 그리고 뭐 어떤 새로운 무엇인가의 행동을 하고서 그 행동이 움직여지는 나의 몸의 상태를 갖다가 바라보는 거. 나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강추인데 그런 데에서부터 창의적인 생각과 혁신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안 해본 행동을 통해서 이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 몸속에 내재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얘기의 핵심적인 주제고요. 그래서 이 제일 첫 번째 얘기가 이 볼프강 콜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심리학 개론 같은데 수업 교과서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왜 원숭이들 이렇게 방에다 가둬놓고 나서 바나나를 갖다 높이 해놓고 나서 걔네들이 어떻게 바나나를 갖다 따는가 봤더니 가가지고 이렇게 막대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더라. 그래서 이 영장류가 도구를 쓸 수 있어서 사람하고 다 가까워졌다. 그 예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거기에다가 쓰지 않은 연구 노트 중에 제일 이 사람이 놀란 게 있어. 그래서 그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연구를 시작하게 한 단초가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사람이 이제 큰 방에다가 막대기를 몇 개 놔두고서 이 침팬지가 어떻게 이 도구들을 같은 걸 사용하는가 보려고 놔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이 천장에다가 바나나를 갖다가 묶어놓고 내려와서 자기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침팬지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걸음을 흉내냈다. 또는 걸어놓고 가는 장면. 거기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제 내가 여기다 놔두고 나서 이렇게 걸어갔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는 그 찰나에 한 개의 침팬지가 저쪽에서 튀어와서 그 사람의 어깨를 탁 치고 밟고 올라가서 바나나를 가지고 갔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도구를 줘야지, 나무 막대를 줘야지 얘가 이걸 갖다 찾아갈 거라고 했는데 침팬지한테는 사실은 도구, 그 막대보다 더 좋은 도구가 있는 거야, 사람. 스태핑 스톤으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본 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 어떤 그 환경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거는 그 입장에서 행동해 봐야지 알 수 있는 거다 이거지. 침팬지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의 이 나무 막대를 갖다 연결하는 것보다 빨리 뛰어와가지고 사람이 있는 어깨를 갖다 차고 올라가가지고 바나나 잡는 게 훨씬 더 쉽고 편리한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얘기를 갖다가 이쪽 연구를 갖다 진행을 했던 거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받는 레슨은 움직임을 실제로 해보고 그 움직임을 실제로 기록하거나 분석해 봄으로써 그럼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다는 레슨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직 여러분들 조카는 아마 있을 거야. 나는 우리 애들 둘 자전거 처음 가르쳤을 때 그때가
지금도 아주 기억이 생생한데 되게 어려워. 딴 사람들 그 자전거 어떻게 타는지 가르쳐 주기. 자전거 탈 줄 알죠, 대부분? 예. 처음 탈 때 어떻게 탔는지 기억나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 본 적도 있어요? 있어? 어떻게 가르쳐 줬어? 어떻게 설명해 줬어?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뒤에서 밀어주다가 자기가 그러니까 계속 밀어주고 있어 계속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놔주면은 제가 이렇게 뒤에서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고 자꾸 그렇게 해주니까 혼자 가다 넘어지고 하다가 30분, 1시간 지났는데 배우더라고요. 그 하드한 케이스로 가르친 거고 이제 근데 그게 사실은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야. 나도 그랬고 나도 우리 애들 할 때 뒤에서 잡아주면서 해가지고 가르쳐 줬는데 그거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말로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화를 통해서 자전거 타는 방법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준다. 굉장히 어렵다고. 왜냐하면 그 자전거 타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습득된 지식이냐면 우리 몸에 습득된 지식이거든. 이게 우리 머릿속에 습득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다른 사람한테 전수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뿐이 없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드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체화된 지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 아마 여기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냐면 비록 우리가 그걸 갖다가 실제로 연주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불러보는 거야. 조용히. 내가 작곡하는 그런 거를 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갖다 족구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제일 잘했던 사람이 모차르트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모차르트가 신동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수도원에서 남들한테 안 가르쳐 주는 음악을 갖다가 한 번 듣고서 다 악보에다가 필사를 했다는 건데 그걸 갖다가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하면서 자기가 노래를 불렀다는 거야. 노래를 부르고 흥얼흥얼거리고 몸을 움직이면서 했던 그런 동작들이 모차르트로 하여금 그런 내용들을 갖다 몸속에다가 기억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그런 창조를 갖다 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런 이제 이 몸으로 어떤 걸 갖다 느낌으로써 가장 큰 이 경험을 했던 예로 우리 책에서 제일 많이 드는 사람이 이 헬렌 켈러예요. 헬렌 켈러하고 마사 그라함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굉장히 다른 분야잖아. 한 사람은 앞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어렵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완전히 날아다니면서 새로운 이 몸동작을 만들고 새로운 춤을 만들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랬다는 거야. 이게 난 그 얘기 듣고서 참 감동적이었는데 뭐였냐면 이 헬렌 켈러가 모든 걸 그러니까 글로 읽잖아요. 글로 읽고 글로 하는데 점핑이라는 게 뭐냐? 한 번도 생전에 점핑을 안 해봤으니까 그 점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죠. 시각장애도 있고 이제 청각장애도 있으니까. 그래서 점핑이라고 하는 게 뭐냐를 전혀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그 마서 그레이엄이 어떻게 했냐 그 남자 무용수한테 헬렌 켈러를 갖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양쪽 옆구리를 갖다 이렇게 잡고서 하늘로 한번 이렇게 올려줬대. 이렇게 위로 점핑을 시켜주고 이제 이렇게 탁 받아서 착지를 갖다 시켜주고 이게 점핑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그 헬렌 켈러의 그
그 엄청난 탄생, 이 탄성이 이 경험의 경험의 그 놀라움이라는 게 굉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생전 처음 하는 행동이잖아. 생전 처음 하는 행동을 경험했었을 때의 그 새로움, 그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내 기억나는 범위 중에서 내가 그런 행동을 그때 처음 했었는데, 이때 행동이라는 건 막 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시험 잘 봤다 이런 거 말고 몸의 이 몸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 피지컬한 무브먼트 중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생생했던 경험, 어떤 게 있을까? 형제. 춤을 췄을 때. 믿기 힘든 얘기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대학교 와서 이제 배낭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바에서 클럽이라는 걸 처음 접했어요. 근데 나이가 그때 이제 21살 미만이라서 안 되긴 했지만 좀 몰래 들어가서 놀았는데, 그래서 그런 클럽 분위기 처음 느껴서 그냥 막 춤을 췄는데 그때의 느낌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몸의 움직임이 어땠는데? 그냥 리듬을 탔어요. 예. 해봐, 일로 와서.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나중에 유튜브로 찍어서 올려. 기억나는 대로. 자, 그래서 그런 느낌도 굉장히 뭐 생생할 수 있죠. 생전 처음 가가지고 생전 처음 어떤 몸의 움직임을 한 거야. 근데 그게 기억이 나는 거. 네. 나는 그런 느낌을 나는 가장 그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도 이제 한 1986년도에 처음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때 디즈니랜드를 갔어요. 난 UCLA에서 MBA를 했어요. UCLA에서 MBA를 했는데, 클래스메이트들 이제 그 MBA 클래스 하다 보면은 필드 아웃을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한번 디즈니랜드를 갔어요. 디즈니랜드 가가지고 우리가 한 120명짜리 클래스였는가 그랬는데, 그 왜 퍼레이드 하잖아. 디즈니랜드나 이런 데 가면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120명인가 그 클래스 중에 동양 사람이 나랑 한 사람인가 더 있었는가 그러고 나머지는 다 서양 사람이었는데, 간 애들 중에서 하여튼 나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춤을 췄어요. 근데 그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저런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특히 동양 사람들한테 굉장히 모자라는구나 하는 기억이 났었어요. 그래서 좀 따라서 하려고 그랬더니 왜 그렇게 어색하던지 그래서 포기했지만 그런 움직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또요. 제가 중학교 때 펜 돌리는 게 유행했어요. 이거. 네, 근데 저는 할 줄 몰랐는데 남자애들은 너무 잘 돌려서 저도 집에서 막 연습을 해보는데 애들한테 가르쳐 달라고 해도 그거는 어떻게 가르쳐지지가 않는 거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막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펜이 새끼손가락에서 검지손가락까지 돌리는 그 계단 이름이 스킬 이름이 계단인데 그걸 했어요. 그걸 딱 해냈을 때 이게 어떻게 이리로 올라갔지? 이렇게 하면 너무 신기했어요. 오케이. 그렇죠. 그런 것도 대표적으로 지금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할 수 있어. 해봐. 그러면 한번. 자, 저런 거 같은 경우도 처음 했을 때의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죠. 왜냐하면 처음 했었을 때는 모든 머슬의 움직임을 갖다 다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도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키스가 그것도 그래 설명 좀 해봐. 그럼 어땠는데? 머슬의
자기가 첫 번째 한 그 움직임을 자세히 쓰는 게 우리 이번 주 숙제거든. 다음 농담이고 하여튼. 자, 그래서 마사 그레함도 그랬었고요. 헬렌 켈러가 했던 또 이 일화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그랬으면은 헬렌 켈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을 못 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몸의 동작으로 아이스크림이라는 걸 표현을 했어야 됐었는데 그 아이스크림이라는 걸 갖다가 이 사람은 이제 이 얼음 가는 이 모습을 행동을 갖다 하게 되면 헬렌 켈러의 엄마가 얘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라는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통해서도 이런 행동 속에 많은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 시간 관계상 못 해보는데 이 사람이 많이 추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임이에요. 왜냐하면 무언급 행동으로 하는 마임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갖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 팀 미팅 할 때 마임을 갖다 한번 해보세요. 자, 또 그런 그 행동이 이런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적용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잭슨 플록은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미국의 화가예요. 미국의 화가고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대부분이 굉장히 난해해요. 굉장히 난해한데 이걸 그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참 어렵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취한 행동들을 유추해 보면은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그림은 저 사람이 저기서 뒹굴면서 그렸구나. 이거는 저 사람이 저기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로프를 타고 오면서 그렸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 이해하게 되면은 그 그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 그림을 그렸을 때의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작품이다. 그래서 비슷한 예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나오게 되는 예술 작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술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고 우리 이 음악에서도 그렇고요. 이것도 이제 미술 작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조각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처음 파리에 가서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웬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아마 나랑 비슷한 경우 도처에 생각하는 사람이고 왜 로댕박물관 이렇게 가면은 온갖 종류의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널려져 있어요. 1층, 2층에 가본 사람 가까워요. 파리에서 굉장히 가까운데 가게 되면은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 한 종류가 아니구나.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생각하는 사람을 갖다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머슬을 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의 몸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 머슬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다리에서부터 팔에서부터 몸에서부터 얼굴에서부터 모든 머슬이 저 사람은 무지하게 고민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갖다가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멀리서 보는 것보다 가까이 가가지고 그 머슬을 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러분 강추고요. 비슷한 사람으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헨리 무어인데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이 작품?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어요.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고 제일 내가 강추하는 이 사람 작품은 어디 있냐면 소공동에 있는 웨스턴 조선 호텔 1층 로비에 가면은 이 사람 작품이 하나 있어요. 김한기 씨 작품하고 옆에 같이 있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은 이 굉장히 단순한 유려한 포즈로 주제를 갖다 굉장히 명확하게 잘 전달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면 몸의 움직임을 가지고 저렇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레나드 번스타인, 그러니까 음악에서도 이런 게 많이 드러난다는 건데 나는 여러분들 혹시 이것도 강추인데 이거는 맨날 이건 내 개인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굉장히 하여튼 내가 하는 일이니까 음악회 갈 때 되게 지루해. 나는 가면 자 대부분.
우리 와이프는 또 엄청난 또 이 뮤직 필이셔서 이렇게 꼭 표를 사세요. 거기 가서 졸면은 불경죄로 그 다음 날 엄청 혼나. 네, 저 제일 많이 혼난 게 저 신혼여행이 아니라 결혼 20주년 때 저 베를린 필하모니에 갔다가 거기에서 잤거든. 아, 이거 잘 수밖에 없는 게 그 전날까지 미국에서 회의하다가 바로 비행기 타고 베를린을 갔었고 그 시차도 바뀐 데다가 막 정신 없는데 저녁에 첫날 가가지고 베를린 필하모니 그것도 실내악이야. 이게 뭐 관현악이나 막 이랬으면 몰랐을 까 실내악을 들으니까 당연히 졸지. 그래서 거의 고개 떨구고 잤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수업부터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이대로 가면은 또 야단 맞겠다. 그래서 내가 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나중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보고 망원경을 샀어. 망원경을 샀는데 어떤 망원경을 샀냐면은 저 조류 관찰하는 망원경이 있어. 나도 생각해도 좀 엉뚱한데 이 외눈 망원경이야. 조류 관찰하는 거는 쌍안 말고 싱글 리플렉스 달리 한 개짜리 망원경인데 좋은 점이 뭐냐면 포커스가 딱 돼요. 포커스가 딱 되고 가벼워. 그래서 그걸 하나 사가지고 콘서트에 가가지고 그냥 듣는 건 너무 지겨워서 자니까 한 사람한테 딱 찍어. 예를 들어서 저 서울 시향을 간다. 그러면 저 두 번째 바이올리니스트가 무지하게 이쁘게 잘생겼어. 그럼 딱 그것만 찍어가지고 그 여자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가 나타나냐면은 얼굴 표정, 뭐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누굴 많이 보냐면 지휘자를 많이 봐요. 지휘자. 그래서 오케스트라석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음악당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객이고 내가 그 플레이어다 하면은 지휘자가 보통 플레이어를 갖다 보고서 이쪽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싸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그 좌석이 어느냐면은 오케스트라 단 뒤에 있는 좌석. 그래가지고 이 지휘자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좌석. 그게 음향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잘 보여. 엄청 잘 보여서 그런 거. 아니면은 피아노 협주곡 할 때에는 그 피아니스트 손이 보이는 자리. 그게 보통 저 로얄석에서는 잘 안 보여요. 뒤에 와가지고 한 A석이나 이쪽 정도 가가지고 이렇게 쫙 보면은 예술의 전당에서는 몇 번에서 몇 번 사이에 이렇게 앉으면은 그 피아니스트 그 손이 보여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랑랑 같은 친구가 와가지고 피아노 그 협주곡 칠 때 그 손을 갖다 딱 포커스를 해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실제로 한 번도 안 해봤던 그런 도구들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을 갖다 많이 받아요. 생전 안 해봤었을 때.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끈 묶는 거야. 끈 묶는 거. 이거 보이스카우트 안 해본 사람들은 아마 거의 해본 경험들이 별로 없을 텐데 끈 묶는 거 의외로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딴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그럴 때. 그래서 이런 끈 묶는 것도 아주 쉬운 프랙티스지만 이 끈 묶는 방법들 여러분 그 인터넷에 가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인터넷에서 고른 건데 한 번 그 골라가지고 한번 묶어보세요. 굉장히 다른 느낌을 받아요. 이게 이렇게 묶는 게 이런 느낌을 주는구나. 이런 거 굉장히 새로운 느낌을 받고 뭐 얼굴 표정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우리한테 저걸 줘요. 그래서 왜 우리가 거울 같은 거 이렇게 보고서 표정 짓고 하는 거 꼭 탤런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걸 배운다는 거죠. 뭐냐면 이 그림은 뭐냐면 사람의 그 웃음이나 슬픔이나 할 때 나오는 그 얼굴의 머슬은 이런 태아 때서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표정을 짓는 그 자체의 머슬의 움직임도 우리는 너무 지금 익숙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거울을 보고서
전혀 안 해본 표정을 의도적으로 한번 찍고 자기의 얼굴에 그 머슬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 보게 되면은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그것만 봐도 이거는 좀 그 퍼포먼스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막대예요. 다 막대 한 10피트짜리. 그러니까 10피트니까 한 2m 50, 3m 정도 되는 그 막대인데 이 막대들을 갖다가 지금 다 자기 몸에다 연결했어요. 자기 몸에다 연결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춤을 추는 건데 이걸 갖다 어느 정도 추고 나다 보면 어떻게 돼? 이게 익스텐디드 셀프라고 개념인데 이게 이제 자기의 몸의 일부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됨으로써 거기서부터 내가 내 몸 자체에서는 잘 못 느끼던 것들을 갖다가 익스텐디드 된 셀프에서는 더 실감나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익스텐디드 시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기를 느낄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이 음악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몸 동작 움직임 같은 것도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 재미있는 케이스인데 그 왜 폭스바겐 차 중에서 자동 주차해주는 차 있잖아. 그 처음 주차하는 사람 이거 되게 어렵지. 내 차가 지금 좀 어디쯤 가가지고 얼마만큼 공간이 남아있는지 잘 몰라서 여기서 되게들 많이 찌그러뜨리잖아, 차들. 근데 그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뒤도 안 보고 막 넣잖아요. 그게 뭐냐, 익스텐디드 됐다는 거예요. 자동차 자체도 자기랑. 그래서 이 자동차의 이 전체적인 부피가 내 생각하는 나의 부피하고 어느 정도 맞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뒤도 안 보고 이렇게 차를 갖다 몰 수 있다는 거예요. 익스텐디드 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이제 되면은 이런 예술작품 같은 거로서 발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엑서사이즈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했던 엑서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꼭 우리가 뭐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에서 이런 바디 띵킹을 갖다가 실제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갖다가 실제 수업 시간이나 또는 여러분들처럼 실제로 생활에서 한번 해보게 되면은 굉장히 새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서부터 뿐만이 아니라 뭐 사실은 나이 들고 나서부터도 이런 그 새로운 방법, 새로운 몸놀림을 갖다가 많이 실험해 보는 거, 실습해 보는 거,